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한 세무사입니다. 12월 12일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세법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수정되어서 가결되거나 부결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존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수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게 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중에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시죠.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 내용이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정규직 증가인원에 대한 1인당 공제액을 상향하고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최대 40%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는데 결국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과거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서 포함되었었는데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 내용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등장했던 일명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도입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 중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해서 당해년도 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주주환원 확대 상장 기업의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배당 일부를 9%의 세율로 분리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인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3%에서 0.65%로 하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국회 본회의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였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가표 구간 확대와 관련한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잔여 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결됨에 따라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내용이니만큼 이번에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율 구조 하에 최고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50%인데 이 최고 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대한 40%로 개정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세율 구간인 현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2억 원 이하 10%로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 또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상속세 계산 시에 자녀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1인당 5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주요 내용들 외에는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대표적 개정 내용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세법 개정안 소개 영상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 중에서 먼저 살펴보시면요. 가업상속 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있어서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라는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임대부동산 중에서 임직원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내용과 사업 무관 대여금 중에서 임직원 학자금 및 주택자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가다보유 현금 판정 시에 기존에 150%에서 20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본안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이슈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내년부터 주식이 포함된다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해드렸었죠. 이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설팅 파트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가세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포함된다라는 개정안 내용 또한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실제 세법과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관한 개정안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해서 감면율을 현행 50%와 100%를 25%와 75%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감면 한도를 신설해서 연간 5억 원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고요. 자녀세액공제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한다는 세법 개정안이 본안대로 통과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야당의 동의로 결국 과세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더불어서 금융투자소득 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또한 본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나온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변경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실제 세법과 시행령에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요.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다면 다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